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삼성전자 4분기 어닝 쇼크 투자 전략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글로벌 수요 감소 때문입니다. 반도체 편중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본다면 역대 최고의 실적인데 연이익 60조 원 돌파는 실패를 했습니다. 반도체의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아서요. 1분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그 전망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어떤 점에 주목해 봐야 될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삼성전자에 나가 있는 그 기자부터 연결해 볼까요? 뉴스토마토 권한나 기자입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입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0.58%, 영업이익은 28.71%가 감소했고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이어서 시장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지난 4분기 당초 예상됐던 반도체 시장의 불황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사업에서 모두 부진한 성적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사업부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전체 실적을 견인해왔던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이 4분기를 기점으로 악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에서 9조 원대로 10조 원대를 밑돌 것으로 관측됩니다.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과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약 8천억 원의 일회성 비용도 실적 감소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마트 기기를 담당하는 IM 부문과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과 중국 업체들의 부상으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꾸준히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던 IM 부문 영업이익은 1조 원대 후반, 디스플레이 부문은 1조 원대 초반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천억 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전사업을 담당하는 CE 부문은 6천억 원대 안팎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연말 성수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지만 공격적인 TV 가격 인하 정책을 이어간 만큼 수익성에는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권한나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부문별 실적은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말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가전이나 뭐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두 부진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허 의원님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아주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동안에 컨센서스가 13조 원에서 12조 원 이렇게 뭐 계속 하향이 됐는데 여기서도 뭐 크게 차이가 나게 10조 원대로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었던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자세한 그 상황들 이야기는 이제 1월 31일 날 목요일 날 실적 설명회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뭐 내용들만 좀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뭐 좀 안 좋을 거로 예상은 됐었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도 컨센을 계속 떨어뜨리게 됐던 주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이 한 13조 2천억이니까 10조 8천억 나오니까 한 19% 정도 쇼크 나온 거고요. 매출도 한 6% 정도 덜 나온 건데요. 반도체가 사실 뭐 3분기만 봐도 거의 다 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었는데 4분기에 일단 반도체 업황 꺾인 게 확인되면서 반도체에서만 한 많게는 5조, 뭐 작게는 한 4조 정도 덜 나왔을 것으로, 그러니까 컨센보다 덜 나왔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만. 그리고 단말기에서는 한 2조 원대까지는 항상 했는데 이번에 단말기도 4분기에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아서 예상보다는 감익이 단말기 부분에서만 1조 원 이상 감익이 진행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매출은 이제 59조 잠정이고요.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나왔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로 매출은 한 10%가 줄었고 영업이익도 한 40% 감소고요.
작년 동기 대비로 매출은 한 11%가 감소고 영업이익은 한 29% 정도 줄었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반도체하고 단말기 쪽 부진이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급 뭐 줘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이제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서 이제 1월 31일 날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가의 뭐 전체적인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유안타 같은 경우는 어저께 1월 7일인가요? 그때 예상하기로 4분기에 삼성이 한 11조 9천억 정도 한다고 봤고요. 유진투자증권도 12조 3천억, 그리고 하이투자가 12조 2천억. 근데 이거보다 덜 나온 거고요.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먼저 이제 좀 뭐 컨센을 만들고 했었는데 대부분 13조, 14조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훨씬 덜 나온 거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도 13조 2천억 봤었는데 오늘 그 차이가 이제 한 18%나 벌어져서 나오게 되니까 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부문별로 보시면 메리츠가 이제 가장 빨리 그래도 정리를 해서 지금 리포트를 냈는데요.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8조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워낙에는 이제 9조 원대로 꺾일 거다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도 차이가 이제 12% 정도 더 벌어져서 한 8조 원대밖에 안 나올 거다라고 본 거고요. 이게 오타인데요. 옆에 2018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입니다. 그리고 2017 3분기가 아니라 2017 4분기인데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맨 위에 상단에. 그래서 직전 분기에 반도체가 거의 14조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에 한 11조 했었는데 뭐 그때보다도 작년보다도 23% 덜 나온 거고 직전 분기보다는 무려 거의 한 30~40%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냥 3분기처럼만 해줬어도 되는 것인데 3분기랑 비교해보면 거의 뭐 한 5조 원 정도가 반도체에서만 지금 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1조 원 정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직전 이쪽은 좀 잘한 것 같아요. 본인들 생각보다도. 그리고 직전 분기보다는 한 9%준 거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29% 디스플레이에서도 상당히 좀 큰 폭의 감익이 예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선 쪽 IT 모바일 쪽은 9천억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메리츠에서 다 2조 원 정도 보고 있었고 3분기에 2조 2천억 했던 건데 거의 60%나 직전 분기로 감익인 거고요. 작년에 2조 4천억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4분기에. 근데 그거보다 63% 급감한 것으로 무선 사업부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애플 주가가 뭐 고점에서 30% 넘게 밀리면서 어느 정도 예고는 됐었던 상황인데 삼성도 단말기가 거의 안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전 쪽이 한 5천억 정도 나와서 직전 분기 대비로 11%, 작년 대비로 한 2%가량 감소고, 전체로 보면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 급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급감한 이유는 뭐 부문별로도 예측을 해봤지만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특히나 반도체 이 편중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반도체 가격 하락하고 있고 수요도 둔화되고 있고 뭐 지금 뭐 출하량도 크게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반도체 업황 부진 계속될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는 지금 수요 둔화 그리고 공급 과잉 이게 합산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수요 쪽 보면 메모리 거래선들이 주문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에 재고도 좀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그동안에 좀 주가 됐었는데 걔네가 뭐 어쨌든 영문인지 어쨌든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공급량 관련해서는 글쎄요, 중국이 올해 2019년이죠. 연말부터 양산이 만약에 되면 실제로 뭐 랜드 쪽이라든지 일부 메모리 뭐 범용 제품에서라도 메모리가 나오게 되면 걱정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걔네가 물량 공세로 해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뭐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
그 반도체 업황에는 좀 썩 좋은 재료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되고요. 대체로 시각은 뭐 수요 둔화세 그리고 공급 과잉 이 이슈는 좀 이어질 거다라는 게 증권가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메리츠는 아침에 이제 아까 그 스팟으로 냈던 그 4분기 보고서에서 4분기 그 실적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가 디램 저점은 나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타증권사도 메모리 시황의 어떤 회복 시점은 현재 국면에서는 지금 좀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겁에 질려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 쪽에서는 반도체 수요 소멸이 지금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어떤 일시적인 재고 조정 탓이라면 하반기는 빠르게 좀 안정화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단순 재고 조정이 아니고 어떤 큰 그림에서 한 2년짜리 어떤 캐펙스 조정에 따른 변화라고 그러면 좀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개 속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주가도 뭐 마찬가지가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또 어떻게 주가 전망을 좀 하고 있을지 투자 전략은 삼성전자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금 단말기하고 반도체가 좀 잘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둘 다 힘들다라는 거고요. 배당 관련된 기대감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니면 내년이라도 현금이 많기 때문에 삼성이 좀 더 돈을 쓰게 되면 배당 관련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주가의 어떤 동력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폼팩터 변화인데 다시 한번 이 단말기 시장을 주도해 가려면 폼팩터를 바꿔서 삼성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쉬려면 배터리까지 같이 플렉서블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막힌 건지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말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될 텐데 좀 걱정은 되고요. 워낙에 이쪽 자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어쨌든 하지만 1분기 1, 2, 3월 달 내로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좀 답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수급적인데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하게 패시브 자금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지금 MSCI 신흥시장 A주 편입, 중국 A주 편입권이라든지 사우디의 EM 마켓 편입 이슈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올해 당면 과제거든요. 크게는 뭐 17조 얘기 나오는데 물론 이제 패시브에서 빠진 자금이 액티브가 받아가면 실제로는 과거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큰 출렁임은 없을 거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심리적인 역할은 좀 할 것 같아요. 뭐 좋은 재료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좀 불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프를 잠깐 하나 보시면 OECD랑 그 경기 선행지수 이 플러스 돼 있는 궤적인데요. 이게 좀 약간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파란색 실선으로 확인되고요. 삼성전자의 상상가치 PB 배수가 역대 최저수인 0.94배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보셔야 되겠어요. 글쎄, OECD 선행지수 자체도 무슨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유사한 궤적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PB 밴드를 이용한 저점 주가 추정치로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만들어놨는데요. 가장 안 좋게 보면 이제 0.94배까지 간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떨어질 경우면 3만 원 한 중반까지도 열어놓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한 2, 3년 동안 한 20%까지 유지해 줬는데 지금 올해 전망은 다행히 한 자릿수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지수 1600도 가능하다 얘기를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한 자릿수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ROE 밸류가 14.6%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20%, 21% 나오던 회사가 14%대니까 PBR을 높게 쳐줄 수는 없죠. 예전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14%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쨌든 추세가 지금 꺾여서 내려온다는 부분에서 좀 불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는 23곳 증권사 평균으로 보면 퍼는 7배, 그다음에 PBR은 0.98배, 그다음에 ROE는 14.6% 올해 선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평균은 52,900원으로 오늘 주가랑은 거의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간격을 잘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닥이라고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 5만 원대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업황을 본다면 또 선뜻 또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렇다면 지금 뭐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는 점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부품 업체들이 너무도 많은데요. 이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금 이제 삼성, LG도 오늘 8일이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FM 가이드 추정으로 보면 상장사 4분기 추정치가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한 19%, 대략 20% 준다고 보죠. 한 42조 8천억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이 클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두 종목 빼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순이익 전망도 직전 3분기 대비로 한 17% 줄어서 31조 한 7, 8천억 역시 예상됩니다. 역시 이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 실적 가지고서 4분기 어닝 시즌 전체가 좀 안 좋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각 섹터별로 조금 다르게 전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돈을 못 벌어가기 시작하면 전체 자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좀 있을 거다. 후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IT 업종은 시황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서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쇼크가 났지만 거의 20% 어닝 쇼크가 났지만 주가가 별로 안 밀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사서 뭐 들고 간다 이런 쪽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리고 ROE는 20%대이던 것이 이제 10%대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3년 연속 20%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17년, 18년만 20%대였었고 올해는 다시 이제 14%로 후퇴하게 되는데 이런 ROE 흐름을 봤을 때는 증시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의 ROE가 20%대이다가 10%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증시 상단을 연간으로 좀 제한할 요인이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특히 IT 쪽 내에서 반도체는 지금 주가가 좀 반영돼서 먼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다. 다만 이제 아까 연구원들 이야기 종합해 보면 크게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할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만 또 놓고 보면 2월, 5월, 8월 그리고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MSCI 중국 A주 편입 이건 추세적으로 계속 좀 확장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예, 좀 불리한 그런 수급이다. 요 정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기에는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IT 쪽의 그 움직임이 썩 또 매력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